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피엠 TV KYD에 매주 월요일 날 찾아뵙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믹 앤 투자 뉴스의 금융증권부장 한기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도에 관련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동안에 계속 수고해 주셨던 한국투자운용의 현동식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다룰 계획은 없었는데 그 사이 그 녹화 시간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다시 온 도널드 트럼프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환율이 뭐 1,400원으로 찍었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하락세고 잠깐 나누겠죠. 삼성전자가 이거 사만전자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증시 기업들에 관련돼서 트럼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뉴스만 좀 대부분 나오는 것 같고 극히 일부 뭐 방산 요 정도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요. 근데 삼성전자와 같은 주력 산업 뭐 반도체, 자동차 또 뭐죠? 그 배터리 이런 건 다 안 좋다,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와 반면 인도는 트럼프 효과가 긍정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뭐, 인도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왔던 계기가 2018년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네, 일으키면서 그렇죠. 이제 중국이 했던 공장 역할이 인도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인도는 지금까지 잘 올라왔고 트럼프가 다시 됐으니까 그게 다시 또 더 네.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혜 산업을 찾기에 바쁘죠. 인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은 조금 반대 분위기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트럼프 이후에 인도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수혜 산업을 찾기 바쁘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은 개별 그 수혜 시장 자체로 수혜를 입을 거고 또 그 안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찾고 있다고 하니 결국에는 인도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도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세부적인 섹터로 그동안 들어갔는데요. 그 첫 번째 편에서는 인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그 다음에 개별 섹터로 들어가서 전망 있는 분야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비교해서 개별 섹터의 성장 가능성과 여러 가지 그 향후 발전 가능성을 들여다봤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봤던 게 그 에어컨, 네. 볼타스, 네, 볼타스에 대한 에어컨을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엔 자동차, 마힌드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헬스케어를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일단 뭐 앞서 한 2편, 3편에 잠깐 얘기했던 볼타스하고 마힌드라 네. 뭐 간단하게만 뭐 정리하고 가면 예, 어떨까요? 그러니까 볼타스는 인도에서 에어컨을 가장 많이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을 받아서 인도인들의 소득이 증가를 한다면 이제 안 그래도 날 더워서 막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그쵸. 상황에서 돈 생기면 에어컨은 뭐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중국의 사례를 봤더니 이와 유사했던 회사가 한 100배 올랐더라. 네네. 그래서 이제 볼타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인드라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는 가장 인도에서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지난번에 이제 상장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또 이것도 잘못하면 한국엔 좀 안타까운 뉴스가 될 수 있는데 9월 판매에서 거의 마힌드라가 현대차를 잡았어요. 근데 10월 판매에서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어찌 보면 이제 인도에 제일 뜨고 있는 자동차 회사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소득이 들면 자동차 네네. 살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중국의 회사를 봤더니 뭐 180배 올랐더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네. 병원인데 네.
제가 요걸로 일단 화두를 던지고 그 그쵸. 자세한 말씀 뒤에 시작을 할게요. 네네. 이제 헬스케어 하면은 제약회사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인도에서는 병원을 사자라고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고 네. 이제 농담처럼 주변에 제가 이제 자녀들 의사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좀 있으면 수능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쵸. 그러지 말고 그냥 병원을 사주자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인도 병원을 사주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의사보다는 병원을 사주는 게 미래 경제적 가치가 크다라는 뭐 그렇죠. 말씀이신 아니, 것 물론 같은데. 의사가 될 수 있으면 네, 되면 네, 좋지만 네.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병원을 네. 사면 되니까 네. 돈 버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면 뭐 인도 병원을 사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GDP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아무래도 뭐 GDP가 인도가 성장을 하니, 뭐 병원 수요, 병원 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네.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 이제 인도의 병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려는 그림이 네, 이제 병원은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저희가 낯선 업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지금의 인도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중국이랑 비교를 또 해드릴 텐데 일단 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은 여기 한국의 인당 GDP의 증가 추이를 보여드린 건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지금 23년도에 인도가 2,500달러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언제 2,500달러나 봤더니 1985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금방 말씀드렸던 인도의 병원이랑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도의 병원을 사면 1985년도에 네. 우리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사는 거와 유사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이야기 출발점이 GDP가 성장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특히 대표 병원, 뭐, 네, 네, 뭐 네. 1등 병원이라고 하겠죠. 네. 여기서 비교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니 그런 병원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네, 네.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서울대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한 인도 병원, 네. 아폴로 병원, 예. 뭐라고 그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폴로 병원이네요, 아폴로 병원. 근데 이 병원이 뭐 어떤 데인가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요번에는 약간 순서를 달리해서 병원, 그러니까 대상 종목에 대해서 일단 네.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이 병원을 다니긴 많이 다니셨지만 이 병원을 투자 대상 주식으로는 고려해 본 적이 거의 네, 없으실 그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병원의 주식을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그쵸. 소유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쵸. 그 영리가 안 되고. 네, 네, 그쵸.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영리병원이 되고 일반인도 주식을 이렇게 병원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중국의 사례 같은 샘플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기업가가 네, 병원을 만들어서 경영을 해서 이제 대박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도를 주식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고 네.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아폴로 병원이라는 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금방 말씀드린 1983년에 얘는 설립이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네. 인도의 서울대병원, 네, 네, 네. 인도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른 거는 네. 한국의 서울대병원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병원 규모를 네.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한국의 서울대병원 저 해화동에 있는 게 한 1,800병상 정도 된대요. 네. 그 세브란스가 한 2,500개 정도. 근데 얘는 지금 한 10,000개 정도가 한 4-5배 사이즈입니다. 근데 네. 나라가 크니까 그쵸. 뭐 이제 시작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병원입니다. 네. 이제 요 병원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 헬스케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헬스케어 쪽, 그 여러 제약이든, 네. 뭐죠? 그 건강이든 이런 쪽 그 서비스 제조, 뭐 이런 업체를 사용했는데, 네. 상무님께서는 아니다. 인도는 병원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의료법 체계가 우리나라는 그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은 안 되니까 그 사실상 어려웠는데
어쨌든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성장은 인도 같은 경우는 병원이 제일 앞선에서 앞단에서 이끌 거다라는 출발점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아폴로 병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폴로 병원도 보니까 규모가 뭐 인도여서 그렇겠지만 네, 뭐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을 합친 거에 한 3배? 예, 2배, 3배. 2배, 3배 되는 것 같네요. 현대 사이즈도. 네. 그래서 예, 뭐 병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아폴로 병원,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 한국 대형 병원처럼 네. 뭐 인도의 1등 병원이니까 아무래도 네. GDP 성장해도 한 10년, 20년, 30년 돼도 1등 병원일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뭐 30년 전에도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이 그쵸, 어쨌든 최고로 쳐졌고 네네. 지금도 그 위상이나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는 인도도 지금의 1등이 1등, 2등, 3등이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거고 대신에 이제 규모는 경제 규모나 그쵸. 그 헬스케어 소비가 느는 만큼 계속 커질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여기도 사진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아폴로 병원 전경인 것 같은데. 네. 아폴로 병원을 네. 조금만 좀 네. 서울대 병원 같다라고는 하지만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네네.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네.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일단 이렇게 큰 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몇 개가 사진이 또 나오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만병상 네, 1000개짜리다 그랬는데 생각하실 때 이제 하나의 병원이 하나의 위치에 10,000개가 이만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인도가 워낙 땅이 넓다 네, 보니까 네. 전국에 한 70개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일 큰 게 한 800병상 정도, 아, 작은 거는 한 200에서 300병상, 보통 한 700에서 600병상 정도 사이즈고요. 그런 병원들이 저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일단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그냥 딱 종합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병원 같은 네. 그거고 금방 말씀드린 10,000개 병상을 한 70개 병원이 나눠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얘는 좀 다른 게 중간에 보시면 네. 제가 디지털 헬스 및 약국 유통이라고 적었어요. 예, 예. 요건 뭐냐면 디지털 병원입니다. 우리 이제 AI가 발달하고 하면서 오프라인의 기존 병원들이 다 이제 디지털 온라인 병원으로 옮겨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한국은 법으로 뭘로 막혀서 그쵸, 그쵸. 이제 그 병원들이 반대하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디지털 병원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얘는 약국도 한 6,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도 프랜차이즈인데 인도에서 가장 큰 약국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직 계열하죠. 그쵸, 종합병원이 네. 디지털 병원도 하고 약국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요. 1차 병원, 저희도 보면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그쵸, 병원에서 그쵸. 이제 종합병원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맨 밑에 우리 동네 병원 같은 클리닉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치과병원에 그리고 네. 투석센터에 예. 불임 시술하는 병원, 전문 병원들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이 병원 하나가 인도의 모든 헬스케어 산업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 제가 준비한 거 이제 그림을 빼먹고 말씀으로 먼저 드렸는데 네. 뒤에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전국구로 이렇게 병원이 종합병원이 흩어져 있다라는 네네. 거고 두 번째는 요 그림은 이제 디지털 병원을 좀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앱으로다가 네. 이건 뭐 간단하게 상상하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의사한테 질문을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그림은 또 전국 6,000개 약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처방한 걸 자기는 약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원스톱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1차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 병원들, 치과, 뭐 불임시술, 투석센터, 당뇨케어센터 이런 것들까지 해서 뭐 한 200여 개의 병원을 또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큰 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거네요. 뭐 의료, 제약, 그 헬스케어 쪽에
제품 제조를 제외한 서비스와 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1등 기업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정확히 그렇게 예, 제조만 안 할 뿐이지 맞습니다. 예, 서비스와 유통까지 지배한 기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좀 예, 그러니까 보니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큰 맞습니다. 회사 같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예, 그러니까요. 뭐 엄청난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예, 뭐 독점은 아니겠지만 과점에 가까운 그 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보면 1차 병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1차 병원이 뭐 우리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보면은 예, 치과 얘네도 그런 클리닉, 예,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1차 병원에 네.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중증이면 그 다음 네. 단계, 그 다음 단계 종합병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일 메인 비즈니스는 종합병원이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여기도 비어 있는 시장인 거죠. 이 그쵸, 사람이 볼 그쵸. 때는 1차 병원도 제대로 변변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치과 체인 병원 뭐 이제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이제 근데 희한한 게 당뇨 케어와 그 투석 그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병원이 조금 숫자가 많아요. 아, 그러네요. 예. 뭐 인도의 식습관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 추석센터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탐방 갔을 때 보니까 네. 이제 투석센터 보여주는데 저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뭐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요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 이제 인도 이 헬스케어 서비스, 병원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으로 본다면 네네. 지금의 인도는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중증 치료에 우선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시면 네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그렇죠. 더 나은 더 삶을 나은 위한 삶을 위한 거죠. 성형, 피부 그쵸, 미용 그쵸. 뭐 이런 게 예, 이제 예, 건강 앞으로는 관리. 커지겠죠. 예. 근데 얘네는 아직 그 단계는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그 생명의 위기 네네네네. 직전에 있는 네. 수준에 머물고 있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단계에서 좀 더 확산돼, 네, 더 큰 서비스로 가겠죠. 확산되겠죠. 예, 예, 가겠죠. 그건 뭐 당연하겠죠. 네.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일단 인도 뭐 아폴로라는 기업을 받고 뭐 종합 의료 서비스, 네네네. 뭐 유통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어떨까? 네. 시장의 성장 가능성 어떨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뭐 인도의 다양한 섹터를 보면서 항상 중국과 비교를 했잖아요. 네, 예, 이 부분도 한번 중국과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예. 일단은 이렇게 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개요를 좀 워낙 생소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네네네. 들어가서 인도 헬스케어 시장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이제 병원도 또 경쟁 구도가 얘가 이제 과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경쟁이 있기 네,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거 좀 보고 중국에서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얘는 얼마나 오를지 네. 이제 그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이제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계속 보셨던 분들은 네, 익숙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쵸, 중국이랑 비교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인당 의료비 지출 금액의 이제 증가 추이인데 중국이 보시면 2005년도에 70달러 정도 1년에 한 사람이 썼던 게 지금 670달러 9배가 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인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7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005년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네. 거고 그 다음 그림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한 겁니다. 그냥 2021년에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인도가 금방 74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이 670달러인데 한국 같은 데 보니까 3,000달러를 1년에 쓰고요. 네. 미국은 뭐 10,000달러 넘어가니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소득이 늘면 이 인당 그 헬스케어 지출 금액은 계속 늘 거다라는 거가 이제 보여주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보실 지표는 뭐냐면, 근데 이제 소득이 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의료보험도 커버가 잘 돼줘야 돼요. 그쵸. 자기 돈으로만 병원비를 지불하는 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이 헬스케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거에 의료보험 보급률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4년, 5년도에는 한 100명당 20명 전후가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다가 2010년 정도엔 거의 97명, 거의 100명이 다 받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럼 지금 인도가 어느 정도냐? 38%입니다. 100명에 38명이 네.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소득이 늘면서 빠르게 늘 것 그러겠죠.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보시면 요건 또 이제 병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숫자입니다. 뭐냐면 10,000명당 병상 수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를 비교하는 건데 인도가 지금 한 15개 정도 10,000명당 15개 그 병원 침상이 있어요. 병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이 지금 10,000명당 2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보다도 지금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국은 10,000명당 43개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거는 병원의 숫자 자체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 하나의 또 함정이 뭐냐면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아폴로 같은 좋은 병원들이 더 마켓시어 늘려가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게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미국, 한국,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인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관절 치환술, 네. 뭐 무릎 인공 관절, 뭐 이런 어쨌든 약간 중증 치료를 요구하는 병의 수술 단가예요. 네네. 제일 꼭대기에 치솟아 있는 건 미국이고요. 미국은 뭐 압도적으로 비싼 나라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국, 싱가포르, 타일랜드 등이 있는데, 결론은 인도는 무제한이 싸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처음에 주가를 판단할 때 볼륨이 양이 그쵸, 중요하고 그쵸. 단가가 그쵸, 중요하고 그쵸. 그게 네. 곱해져서 매출액이 네, 된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단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입니다. 싼 단가. 이것도 역시 늘어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 병상 수도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도 가장 적은 편이고 네.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적다라고 하시면서 병상의 수준도 많이 낮다, 예.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료비, 수술비, 여러 가지 고관절 뭐 네, 네. 또 언급하셨고 치과 임플란트도 말씀하셨는데 그 단가가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그 시장의 매출 파이와 또 매출 단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병원을 저희가 봤던 이유 이제 잠깐 그건 짧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병원을 생소하시니까 병원을 분석할 때 내지는 주가 상승률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어떤 지표들을 주로 보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좀 해드리고 이 아폴로 병원과 다른 병원의 이제 차이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보실 그림은 아까 이제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원을 봐야 된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에서 말씀드린 거는 인도 사람들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을 이렇게 논아봤더니 병원비로 내는 게 한 66%더라. 1년에 100원을 쓰면 병원에 갖다 주는 게 66원. 뭐 그러겠죠. 예. 그리고 의약품 사는데 쓰는 게 11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진단이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이제 그 건강검진 같은 데 쓰이는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쓰면 쓸수록 가장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게 병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 장은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제 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네. 그 금방 말씀드렸던 전체 의료비 인도에 지출되는 금액을 이제 병원이 얼마, 제약사가 얼마, 네, 그 중에서 어느 병원이 얼마 이걸 다 분석한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영역이 칠해진 게 저게 병원비입니다. 네. 금방 66%를 차지하는 게 저건데 또 옅은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위아래가 나뉘잖아요. 저게 좀 특징적인 건데 위에 넓은 영역의 옅은 하늘색이 민영병원의 매출액의 사이즈고요. 밑에 좀 짙은 푸른색이 공립병원의 사이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도는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공립병원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공립병원이 좀 싸니까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많지도 않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해서 그걸 메꿔주고 있는 게 민영병원이고 아폴로 병원과 같은 사실 이런 병원들이 더 투자하면서 사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몇 개 그 병원을 보실 때 보셔야 되는 지표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좀 카운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뭘 보시냐면 병상수를 봅니다. 네. 그리고 병상수가 몇 개가 늘어날 거냐라는 그 계획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아폴로 병원 저희가 이제 10,00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을 보면 기존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병원, 그 병상이 한 8,000개고, 한 3,000개 정도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회사, 요 맥스헬스라고 된 것도 저희가 좋아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얘가 사실 사이즈는 좀 작은데, 제일 그 효율이 높은 회사, 병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지금 2배로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네. 하고, 이제 뒤에 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탑 1, 2가 아폴로와 맥스헬스라는 회사다라는 거고,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요겁니다. 병상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병상수의 소위 말하는 가동률? 가동률. 예, 그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점유율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맥스헬스 제가 금방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린 요 병원은 100개 중에 항상 75개의 병상이 환자가 차 있는 거예요. 네. 아폴로는 65개. 그 나머지들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효율 측면에서 맥스가 가장 좋고 아폴로도 두 번째니까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폴로는 효율이 더 좋아질 룸이 남아있다라고 네, 네, 네.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양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AR, POB 뭐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병상 한 개당 일간 매출액입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 단가가 뭐 이게 좀 병원을 갖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뭐하게 하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그쵸, 식으로 그쵸. 본다 예. 그러면 단가가 높은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쵸. 수익성 있는 그리고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환자가 오래 누워 있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환자 빨리 그쵸, 또 빨리 수술하고 회전, 빨리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전율. 병원 가보시면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수술하고 네, 네, 아파 네. 죽겠는데 아직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병원들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제일 어찌 보면 악착같이 하는 데가 맥스헬스. 그 다음이 이제 아폴로 병원 뭐 이런 데인데 맥스헬스가 여기 어쩌면 기준입니다. 모든 병원들이 저거까지는 효율을 높이려고 그 병상당 단가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 장은 그래서 요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꼽는 거는 병원들이 상장된 병원들이 한 7, 8개 되는데 제일 크고 효율이 제일 좋은 요 2개의 병원이 가장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딱 지표만 보면 두 회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병원 비즈니스 이끌어가는 그 대표 네. 1, 2등 기업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폴로하고 맥스 예, 네, 이렇게 두 개가 뭐 인도 병원 시장 뭐 시장이라는 표현도 참 의료 쪽이라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좀 병원 그런데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1, 2 업체라고 네. 일단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쭉 성공을 해왔는데 그다음에 뭐 인도 그쵸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듯이 네. 중국 사례를 통해서 병원 예.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잠재력이 있을까 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요 이제 인도 요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이 회사 좋아요 그냥 많이 좋아질 거예요까지는 다들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건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에 얘와 비슷한 제가 저랬습니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대로 이 아폴로나 맥스헬스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주가 측면에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중국의 사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국의 사례로 저희가 꼽은 회사는 아이얼 안과라는 회사입니다. 얘는 종합병원도 아니고요. 그냥 안과 전문 병원이에요. 근데 한 150개 정도로 이제 체인이 늘어나 있는 체인 병원이고. 네. 근데 얘가 한 2009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한 지금 거의 90배, 100배까지 최대 폭으로 올랐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나 올랐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일단 샘플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주가는 저랬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다. 그리고 최대로 올랐을 때는 그 수익 기준, 총수익 기준을 배당을 포함한 총수익 기준을 96배까지
갔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갔었나를 이제 좀 살펴보면 금방 보셨던 이제 아폴로 병원의 이제 지표들 기준으로 다시 얘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얘는 체인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상장을 할 당시에 21개 정도 안과 체인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 몇 개냐면 147개, 거의 150개로 네. 한 7배 일곱 늘었죠. 배,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숫자도 늘었지만 당연히 병원 숫자가 느니까 오는 환자 수도 늘었겠죠. 환자 수가 지금 거의 한 12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앞에서 보셨던 환자가 한 명이 오지만 이제 환자당 높은 단가의 수술 내지는 시술을 치료를 한다고 보면 2009년도에 한 680위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00원 정도 네. 단가가 하던 게 지금 1,200위엔 네. 우리 돈 한 20만 원 정도로 네. 이제 단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단가도 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양도 늘었죠. 네. 병원도 늘었고 환자 수도 늘었는데 환자당 단가도 늘다 보니까 매출액이 거의 한 2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이익은 거의 31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그 PER이 높아지고 그쵸, 배당받은 그쵸. 게 네, 재투자가 되고 하면서 총수익 기준으로는 거의 90배가 넘는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럼 그렇게 보면 2009년부터 얘는 시작을 한 건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지금의 인도는 2005년, 6년에 중국과 유사하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어찌 보면 저 회사 IR 안과가 상장할 때보다도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는 인도에 거와 유사한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음.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중국에 2006년으로 가면 가서 투자했다면 뭐 이 정도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 전에 저희가 앞서 짚었던 섹터들 중에 에어컨이나 자동차는 약간 중국사라 비교했을 때 네. 약간 중국의 저점이라기보다는 뭐 비교했을 때 네. 약간 인도의 해당 산업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살짝 그 앞에 있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병원, 그러니까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보면 아직도 상장하기 전에 그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아예 그 아직 성장 더 그렇죠. 초반에 있는 앞단에 있는 네.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로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리스크가 아니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기준으로만 보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간다. 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게 맞죠.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저희가 아까 이제 아폴로 병원을 비롯해서 인도에 상장된 한 7개 병원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끝단에 있는 회사를 저희가 산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좀 더 클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85년도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그쵸. 비교해 드렸던 네, 이유가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이 병원이라는 거는 한번 굳어진 그 1등 병원의 이미지나 위치가 그렇죠.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 뭐 핸드폰 이런 거는 사실 누군가가 경쟁자가 치고 올라와서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는 리스크가 살아있지만 이 병원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한번 이렇게 이게 뭐 이 회사들도 지금 1, 2년 된 회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그쵸. 40년, 뭐 50년 정도 네네. 이런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2, 30년은 최소한 그런 위치는 유지될 거다.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가 개별 기업 단에서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 특히 건강, 의료, 헬스케어 이쪽, 뭐, 의료 서비스죠. 의료 서비스는 아무래도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쵸, 소비자의 브랜드. 브랜드 충성도, 그렇죠. 그 변동성, 충성도는 높고, 변동성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 시각으로도 그렇죠. 맞아요. 뭐, 30년, 아까 말씀하신 85년도, 네. 40년 전이군요. 40년 전에 서울대병원, 네. 세브란스 병원을 바라보는 그 네. 수준과 지금 뭐 동종업계에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뭐 같죠. 변동이 맞습니다. 없죠. 그 일부 뭐 전문 안과 뭐 그거는- 치과 전문 병원은 네네.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그쵸. 제가 봐서는 이런 큰 종합병원의 위상은 웬만해서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아폴로 병원 헬스케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잡고 네. 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중국과도 비교했고 성장 가능성도 재확인해봤고요. 일단은 아폴로 병원 뭐 이 회사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 참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 투자자들 지적을 얘기할 때 그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 기업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식 비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인도 투자 이거는 정말 전망이 좋다, 인도가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수많은 매체에서 떠들어왔는데 그 이상으로 가는 내용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기본적인 그 구체적인 섹터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는 병원 쪽 헬스케어 뭐 다른 데는 다루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폴로 병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폴로 병원의 재무제표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예. 볼 때 대한민국엔 단연코 없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재무제표까지 뜯어봐야 예. 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아폴로 병원에 한번 주요 재무제표를 한번 네.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너무 네. 어렵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그쵸, 그쵸. 하고요. 네.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얼 안과의 주가 상승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비슷한 지표로 얘네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뭐 그쵸. 이걸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이제 병상 수를 이제 이 아폴로 병원의 병상 수와 병원 수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부러 제가 좀 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이얼 안과는 아무래도 좀 작잖아요. 안과 전문 병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방 쭉쭉쭉쭉 이제 병원 수가 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폴로 병원은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뭐 몇백 병상, 뭐 500개에서 1000개짜리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안과처럼 뭐 1년에 몇 개씩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실선으로 위에 50, 70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병원 수고요.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된 거는 그 병원들이 갖고 있는 병상의 합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적인 게 2013, 14년, 15, 16, 17년까지는 쭉 올라갔어요. 네. 병원 수도 늘고 병상 수도 늘었는데 문제는 17년, 18년 이후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제가 탐방 가서 회사 경영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제 병원을 급격히 요때 이제 2000년, 10년대 중반에 확 늘리다 보니까 네. 새로 인수한 병원들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늘렸는데 퀄리티가 이제 네네. 안정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채용을 더 해야 됐고 그쵸. 그 기간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17년, 18년 이후에는 그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병상도 좀 줄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쁜 병상은 아예 좀 줄이고 이제 퀄리티를 높인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도 발생하니까 사실 한 2년 정도 그 작업도 좀 멈춰 있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횡복이었다. 근데 그럼 지금은 뭐냐? 이제부터 다시 이제 안정화 다 끝났고 이제 다시 캐파를 늘리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 다음 지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아까 이제 단가에 해당하는 병상당 매출액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도 금방 보셨던 그림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2017년, 18년부터는 양은 더 늘지 않았었어요. 병상 수는 10,000개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늘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병상당 매출액은 3만 루피아에서 5만 루피아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요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효율은 계속 개선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안정화를 했다는 게 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안 늘었지만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매출은 좋아졌고 순이익은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괜찮은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일부러 억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10년 가져가려면 요거 정도 한번 보고는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비슷한 기간에 금방 17년부터의 네네. 양은 안 늘었지만 단가가 늘면서 회사가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그쵸, 걸 이제 그쵸. 보여드린 예, 거고, 예, 그쵸. 두 번째는 색깔을 좀 나눠 놓은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이 회사가 병원만 하는 그쵸, 종합병원만 있지 않다. 그쵸, 그쵸. 디지털 병원과 예. 약국 체인과 1차 네. 병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순서대로입니다. 맨 위에가 종합병원의 매출액 증가 추이,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이제 저 디지털 병원과 약국 체인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다 늘었어요. 맨 밑에가 1차 병원의 매출액 추이. 사이즈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이것도 지금 성장률로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 부문에서 고르게 늘고 있는,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장은 이제 이게 비율인데 비중으로 보더라도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거는 세 개 매출 그 사업 분야가 다 고르게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세 개 사업 부분이 동일하게 늘었는데 빠르게, 여기서는 또 같은 색깔이 좀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게 네네. 보이시죠? 네네. 요거는 에비타 이제 네. 지금 감가상각 전에 그쵸. 이제 현금 흐름 기준의 네네. 이익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익의 규모가 늘긴 했는데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익 증가를 가장 대부분 가져온 거는 회색, 저게 종합병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합병원은 매출액도 늘면서 이익률은 훨씬 좋아진 거죠. 요게 이제 사실 병원 사업의 장점일 수 있는 건데,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데 위치가 흔들리기 어려운 게, 일단 지금 생각보셔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위치를 따라가려면 그만한 사이즈의 병원을 지어야 돼요. 네. 그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단가만 높아지고 환자 수만 늘면 다 마진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병원이 이익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사업부는 아직까지 이익의 기여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병원은 어쩌면 미래의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차 병원도 아직은 급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제 수요가 늘어날 미래의 성장 산업이니까 거기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저 나머지 사업 부분도 이익이 늘면서 점점 기여도가 커지겠죠. 그럼 회사 전체의 이익은 더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늘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병원 쪽에 대한 거는 그러네요.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재무제표를 뜯어볼 때, 매출의 규모, 증가율, 현금 흐름, 또 수익수 다 보긴 하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비즈니스 병원 쪽에서 수익이나 현금 창출력이나 등등등 측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디지털 쪽 이런 거야. 성장 계속 가능성이 있는 분야니까, 그쪽은 디지털 쪽도 조금만 말씀을 좀 부연을 드리면, 사실은 디지털 병원은 또 이제 제일 그런 경우에는 가입자 수, 회원 수 이걸로 많이 규모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로도 일단은 넘버 원이고요, 현재. 얘네가 한 3,5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거의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 사람 수가 이미 회원 수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의사 수만 해도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몇만 건의 이제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회사는 내년 후년 정도에는 그것도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디지털 병원을 타타그룹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누가 들어도 이거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타그룹이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타타그룹은 자동차 만들고 이러던 사람들이 인터넷 병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의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의사도 수급이 좀 쉽지 않은데 그러겠죠.
얘네는 의사 원래 하던 일을 인터넷으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병원 뭐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아까 디지털도 저도 디지털을 살짝 언급했던 이유가 그 아무래도 인도가 나라가 워낙 그 거리가 맞아요. 머니 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원이라는 비즈니스는 어쨌든 병원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큰 나라에서 병원 찾아가는 일도 큰 일일 텐데 어쨌든 디지털 병원 같은 접근성이 수월한 병원의 성장성이 뭐 타이밍만 된다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일단 거기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큰 병원을 찾아서 이동을 크게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디지털 병원 쪽에 한번 말씀을 또 하나만 좀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료나 업종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 최근에 인도 정부가 그 UHI라는 어떤 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가깝죠. 그건 뭐냐 하면 개인 유저들의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보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병원 가서 치료받았던 정보가 다른 병원 가서도 공유가 되고 그게 인터넷 병원에서도 공유가 돼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딱 말씀하신 그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병원을 가는 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는데 인터넷으로 일단 헬스케어를 서비스를 보급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제도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또 이런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병원 비즈니스, 아폴로 병원에 대해서 한번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제약회사 한번 샘플 한번 소개시켜준다고 인도 제약회사 한번 아쉬우니까 병원만 얘기하면 아쉬우니까 딱 아쉬워서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왜냐면 병원 얘기만 드리니까 왜 제약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얘기 안 하지 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제가 뭐 자료는 제가 좀 저희 내부적으로 쓰던 거 그냥 심플하게 해서 모양은 좀 볼품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제약회사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도라는 걸 생각하고 접근할 때는 인도의 이 수요가 커지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 파이 차트에서 보시면 오른쪽 한번 그림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선파마라는 인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의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색깔이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서 파란색으로 된 게 인도의 매출 비중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매출액 중에 30% 정도가 인도 내에서 나오는 약을 팔아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와 비슷한 사이즈가 미국입니다. 나머지가 신흥시장 기타인데 이건 다 어쨌든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선파마라는 인도의 제일 큰 제약회사의 매출액의 70%는 인도 밖에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미국의 큰 제약사들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네릭 같은 경우, 특히 복제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과 더 많고, 근데 인도 내에서 팔기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얘들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인도의 매출이 커질 거다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30%밖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과 얘의 실적이 좀 맞지 않을 따르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률에 더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세 번째로 큰 제약사 회사인데 비슷합니다. 얘가 어찌 보면 인도 제약회사들의 평균이에요.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가 인도 내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해외에서 제네릭 판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왕이면 인도인의 소득이 늘고 그거로 인해서 의료비가 지출되는 거에 수혜를 받고자 한다면 앞서 보셨던 이제 병원은 100% 인도에서 나오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뿐이죠. 약간 저런 걸 보면은 인도가 어쨌든 미국 주도의 글로벌 뭐 공급망에서 보면 인도를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안으로 인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누구나 다 아는데 IT나 제조업 쪽은 인도가
중국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대안이 인도고 그걸 키우는 게 미국이다라는 네. 식인데 이것도 보면은 제약 쪽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제약은 네, 건가요? 제약은 미국이 애시당초에 인도를 택했어요. 아 그래요? 중국은 이제 중국의 제약 산업은 거기는 진짜 로컬 산업입니다. 중국에서만 팔아요. 미국에 만들어 파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조금 생기는 수준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만 하나 이제 CDMO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약을 개발을 대신해 주는 그런 예, 예. 업종에서는 중국이 요새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그 바이오법 그래서 바이오 시큐리티법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 쪽에 이 제약 헬스케어의 안전을 보완을 위해서 중국을 자르고 지금 인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인도 회사는 앞으로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인도는 애시당초부터 미국의 제약 쪽에서는 공장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보면은 그 제약회사들이 임상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임상 규제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네네. 뭐 인체 대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는 선진국들 웬만한 데는 할 수 없으니 아,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인도는 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 낮기 때문에 허들이 낮기 때문에 네. 인도에 글로벌 제약회사가 다 들어가 있다. 뭐 맞는 그렇다는 말씀. 얘기가 예.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일단 그렇다면 뭐 생산 단가가 싸고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그런 임상에서의 비용이 싸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인도 제약회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워낙. 네. 제약회사만큼은 보시는 것처럼 네. 뭐 매출의 70, 60%가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네. 나올 정도로 글로벌한 회사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병원도 내수 성장, 뭐 물론 가장 큰 수혜는 병원 비즈니스가 되겠죠. 내수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받을 테고 또 제약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수출도 있지만 그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공장 정도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네. 문의드렸고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인도 헬스케어 쪽을 볼 때 아폴로가 워낙 하는 비즈니스가 제약까지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폴로 하스피럴스를 보시면 그 뭐 인도 사실 헬스 제약만 빼고 네. 인도의 헬스케어 산업에 거의 다 커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뭐 오늘까지 인도 ETF에 들어간 각종의 섹터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요. 마지막으로 인도 헬스케어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투 운용의 그 현덕식 상무님 모시고 얘기 나눴을 때 그 한투 운용이 뭐 인도 ETF를 뭐 타 회사들도 있지만 조금 경쟁력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현 상무님도 중국에서 실제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실제 해봤고 또 성장 가능성을 봤고 그러면서 수많은 뭐 기업들을 분석을 해왔고 또 시장 분석도 해왔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인도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인도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도 시장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ETF를 만들어서 그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인도 대표 기업만 똑같이 이렇게 비율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동차의 대표, 뭐 가전의 대표, 또 헬스케어의 대표 이런 부분을 기업들을 더욱더 추혈해서 비중을 좀 더 그쪽에 확대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수익을 더 높이는 뭐 이런 전략을 또 이렇게 그 ETF 운용 전략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점이 아무래도 다른 뭐 여기서 타 경쟁사의 상품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타 상품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비중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쪽 나름대로 설명은, 뭐 나름대로 설명은 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운용 전략상 맞다라고 뭐 설명하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운용 전략이라기보다는 분석을 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을 덜 했으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같은 반도체주라고 해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똑같이 담지는 않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비중을 고려해서 섞는 건데, 아무튼 뭐 한투 운용의 인도 ETF는 그 대표 기업 위주로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달리해서 담았다. 그에 따라서 인도의 성장에 따른 어떤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컴플라이언스에서 수익률을 언급하면 안 뭐라고 하거든요. 되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그 상장하고 2달 됐는데 이제 다른 인도를 투자하는 그 수익률하고 비교를 이제 각자 해보시면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순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인도 투자 쪽은 굉장히 중국은 뭐 안 되기 때문에 예. 미국하고 인도, 일본도 이제는 뭐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는 재미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던데.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아서 뭐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4년 뒤에도 한번 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뭘 투자할지 고심은 하고 있어서 예.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저희가 한 4회 정도 다뤘는데 인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저희 뉴스핀 TV에서 다뤘던 이 테마가 좀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동안 한 4시간, 5시간 정도 예. 계속 나오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덕분에 아주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큰, 네. 아주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